저는 오늘 새로운 정신분석 강의라는 책을 읽고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제목이 새로운 정신분석 강의예요. 왜일까요? 몰라. 그 이전에 정신분석 강의 책이 있었어요. 이번 주에 같은 주에 책이 있거든요. 왜 그러면 새로운 정신분석 강의는 뭐고 정신분석 강의는 뭐야? 라고 했을 때 이 정신분석 강의가 먼저 있었어요. 1915년도에서 17년도까지 이 의과대학, 이 오스트리아 빈 대학에서 이 프로이트가 의대생을 대상들로 뭘 했냐면 이 정신분석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자기 이론을 막 강의했어요. 그런데 23년도에 뭐가 나오냐면 프로이트가 무의식의 한 덩어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층위가 있네라는 걸 알면서 자신의 이론을 확 전복시켜요. 새로운 정신분석 강의는 1933년도에 출판됐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죽기 한 7년 전에 쓴 책이에요. 프로이트가 이제 구강암이 생겨서 수술을 여러 차례 해요. 그래서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자기가 이론으로 정립했던 것이 많이 바뀌면서 혼란스러운 이 세계적인 정세, 정치적인 문제 여러 가지 복합해서 내가 내 이론을 다시 정립해야 되겠어 하고 상상하면서 쓴 책이 바로 이 새로운 정신분석 강의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29번째로 첫 강의가 시작됩니다. 자, 프로이트 하면 딱 선생님들이 뭐가 뜨셔야 되냐면 뭐가 뜨시죠? 무의식, 전의식, 의식 이게 뜻이죠. 이 인간의 정신 구조를 어떻게 했냐면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이 지형학적인 걸로 구분을 했다면 이 1923년도에 자아와 이드라는 책이 나오면서 이 아까 이론이 전복됐다고 했잖아요. 정신 체계를 뭘로 바꿨냐면 구조적인 체계로 바뀌어요. 초자, 자, 이드라는 체계로 정신 체계를 나누면서 이 자신의 이론을 다시 정립하는 거죠. 그러면서 프로이트가 뭐라고 하냐면 이 자아라는 녀석이 참 독특한 주체야 라고 하는 거죠. 자아하면 여러 가지 기능에 의해서 분열될 수도 있고 나눠질 수도 있고 또 통합될 수도 있는 게 바로 자아라고 얘기를 해요. 자아면 자아지. 근데 우리 보면 이게 이제 한 사람의 자아인데 정말 다른 내가 나오기도 하고 대상에 따라 환경에 따라 정말 내가 다른 내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고 통합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아가. 그래서 자아는 자기 스스로를 대상으로 만들 수도 있대요. 예. 그리고 또 다른 대상들처럼 자신을 다룰 수도 있대요. 자아가 하는 일이에요. 자아는 자신을 관찰하기도 하고 자신을 비판하기도 한대요. 또 자신을 상대로 무슨 일이든지 감행할 수 있는 게 바로 자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 독특한 주체죠? 왜 이렇게 나눠져? 왜 이렇게 분열될 수밖에 없어? 할 때 자아가 새 주인을 섬기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자고 일어날 때 애들 학교 가려면 어때요? 안 일어나지. 5분만. 출근하는 선생님들은 야 5분만 더 잤으면 좋겠다. 딱 10분만. 1분만. 이게 다 이 안에서 이 이드가 충동질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9시까지 출근해야 돼. 9시까지 학교 가야 돼. 그럼 그 시간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제재가 들어오죠. 학교에서는 이 문 밖에다가 이렇게 나가 있으라고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 월급이 깎이기도 하고 이런 외부적인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끝없이 나를 잣대질하면서 너 이러면 안 되잖아. 너 이러면 안 되잖아. 이게 초자가 언어를 계속 넣는단 말이에요. 요 외부 세계 초자 이들을 섬겨야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자아다. 그래서 분열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 새 주인을 섬기는 자아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세 가지 목차를 잡아봤어요. 세 가지 주인이니까 새 주인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드. 이드가 선생님들 아시는 것처럼 아주 충동이 강해요. 본능적인 충동이기 때문에 이런 본능적인 충동을 이 자아는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자아가 외부 세계에서 살아야 돼요. 자, 세계 내 존재예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부 세계와 관계하려면 외부 세계를 잘 인식해야 돼. 잘 파악해야 돼. 내가 이거 해도 되나? 하면 안 되나? 이런 현실성을 검사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자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끝없이 판단하고 처벌하는 초자아가 있어요. 이 초자아의 언어 때문에 내가 들들들들들 자아가 복겨. 감당하기 어려워. 그런데 이 자아 이상을 계속
띄우면서 자 이상이라는 것을 운반하는 게 바로 자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번 들어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형학적인 구조에서 무의식, 전의식, 의식이었잖아요. 그런데 프로이트가 이제 무의식을 뭐라고 명명할 거냐면 나는 이드라고 명명하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본능, 이드라고 명명하겠어 라고 해요. 그럼 이드는 뭐냐? 말 그대로 충동 덩어리라는 거예요. 에너지 덩어리라고 하는 거죠. 자, 전에 교수님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이 이드를 죽이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뭔지 혹시 아시나요? 약 먹이면 돼 라고 얘기해요. 절대 안 죽어요. 왜? 불멸성을 갖고 있어요. 이드는 자신이 유한한 존재라는 걸 인식 못해요. 나는 안 죽을 거야. 불멸한 존재일 거야. 그래서 시간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눌려놨어도 시간이 지나서 충동이 한번 올라오잖아요.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새로 생겨난 것처럼 생생하게 올라오는 것이 바로 충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충동이 이런 특징이 있는데 중요한 거, 충동이 제일 좋아하는 게 본능적인 욕구예요. 본능적인 욕구 뭐가 있을까요? 성적인 거, 먹는 거, 네, 자는 것도 필요하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계속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쾌락 원리에 따르는 것이 바로 누구다? 이드다. 네, 그래서 길들여지지 않는 정열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성충동이 충만해서 막 욕구 충족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봐. 이거 할 수 있나요? 자, 인간은 이 외부, 이게 이제 프로이트가 그린 그림이에요. 인간은 저기 외부, 그 외부 세계와 맞닿아 있다라는 거예요. 외부 세계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 마음대로 성충동이 나왔다는 사람들 쳐다보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뭐가 출현했냐면 이들의 한 부분이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자아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상사한테 엄청나게 깨지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 표정은 멍해 보이지만 이 속에서 뭐가 나타날까요? 속에서 부글부글 난리가 나죠. 이드가 막 충동질이 장난이 아닐 거예요. 근데 이게 폭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리겠죠. 감당이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파괴될지도 모르고 자신을 파괴하면서까지 막 충동질을 해대는 게 이드인데 그걸 보호하기 위한 것이 바로 자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것처럼 프로이트는 자아와 이드를 동물인 이 말과 이 기수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이드가 아주 에너지 덩어리라고 했잖아요. 동력이에요. 잘 활용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지. 이 성인 말 같은 경우가 400kg에서 1000kg가 된대요. 말 한 마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 힘을 가진 또 이렇게 크다 보니까 단거리는 한 시속 70km까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에너지 덩어리를 어떻게 조절해서 내 그 운송 수단으로 쓸 거야. 이 목표를 가지고 이끌고 나가는 게 바로 기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가 원하는 대로 사회적인 가치에 따라서 그 에너지 덩어리를 이끌고 가는 게 이 자아인데 결국에는 이 승화, 사회에서 원하는 것대로 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을 이끄는 기수, 자아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충동이 확 올라오면 통제가 잘 되세요? 잘 안 돼. 너무 힘들어. TV를 보다 좀 전에 저녁을 먹었어. 근데 TV를 보는데 광고에 피자가 막 모락모락 나. 어떠시겠어요? 충동이요. 네. 바로 배민앱 켜가지고 피자 검색하고 야 그러면 자아가 힘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자아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런 충동의 힘 자극으로 왔을 때 바로 반응으로 행동화를 켜는 게 아니라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자아가 하는 역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욕구와 행위 사이를 잠깐만 좀만 야 좀 전에 밥 먹었잖아. 이거 또 먹으면 너 내일 배탈 나서 출근 못할 수도 있어. 아니면 내가 원피스를 샀잖니. 작년에 입었던 원피스가 있잖니. 이렇게 계속 먹어대다가는 저 원피스 못 입고 버려야 돼. 대출금이 장난이 아니에요. 대출금 갚으려면 네, 학자금 대출 저도 만만치 않은데 이런 먹으면 돼 안 돼? 아껴서 이거 좀 아껴가지고
대출금 갚아야 되지 않겠니? 이러면서 이 쾌락 원리를 제어를 해요. 워 시키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본능 충동이 올라왔어요. 애기들 이런 거 많이 하죠? 마트 가서 들어 눕고 막 울고 소리 지르고. 자, 그 아이가 자아가 건강하다면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자기 체계 속에 편입돼서 엄마 말을 잘 들을 거예요. 그런데 본능 충동이 막 강해. 어떻게? 그러면 뭐가 올라오는? 신경질적인 불안이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왜? 자아가 딱 잡아주지 못하니까 충동이 계속 올라오니까 불안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쾌락 불쾌 원리, 그러니까 항상성 원리로 온도를 맞추듯이 이게 이제 작동을 해요. 쾌락과 불쾌 원리를 작동시켜서 맞춰야 돼, 균형 맞춰야 돼 가동되면서 어떤 걸 하냐면 방어를 해요. 자, 억압을 시켜요. 너 이러면 이래서 너 먹고 살겠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방어를 하고 억압 행동을 해요. 근데 이 방어가 안 먹혀. 자아가 이것도 감당이 안 돼. 그럴 때 뭐가 출현하냐면 증상 형성이 된다. 타협 형성물인 신경질적인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면 아, 자아가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그거 안 됐을 때 이런 메커니즘이 도는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자아가 힘이 없을 때는 신경증적 불안이 올라온다라고 얘기해요. 신경질적 불안은 왜 올라와? 이드가 충족이 안 됐어. 흥분이 좌절됐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상사가 혼내는데 속에서 부글부글 하는데 표현은 못하겠고 속에서는 막 충동이 막 난리가 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심장이 벌렁벌렁 한다든지. 왜? 내 이드가 내 자아를 집어삼킬 것 같은 압도적인 경험을 할 때 이런 공황같이 이런 신경질적인 불안, 이 히스테리나 공포증 이런 것들이 올라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이 자아가 이드의 한 부분, 이드가 위험하니까 만들어졌잖아요. 분열돼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자아는 이 외부 세계의 위험에도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위험으로 가득 찬 외부 세계.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세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목적적으로 필요해. 그래서 만들어진 부분이 바로 자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피부. 어떻게 해요? 외부로부터 우리 내부를 또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런, 한목적적으로 만들어진 부분이 바로 우리 피부죠. 그래서, 디디에 앙주에 같은 경우는 어떤 책을 썼냐면, 피부 자아라는 책을 썼죠. 피부가 자아야. 자아가 뭐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 외부와 내부 사이에서 경계면에 있어서 껍질층처럼 우리를 보호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자아는 어떻게 보호를 하냐. 자, 충동적으로 늦잠을 잤어요. 좀만 더 자자 하다 늦잠을 잤어. 자, 자아가 어떻게 외교적인 수책으로 이 상황을 잘 넘어갈 수 있을까요? 지각을 안 해보신 거죠, 지금? 다들? 그런 경험이 없어? 없어. 우선은 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직속 과장이나 상사나 동료들한테 연락해서 내가 미안한데 이렇게 늦었어.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얘기 좀 잘 해줘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면 가서 빌어야지. 잘못됐다고. 화낼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다음에는 이러지 말아야겠지 하면서 알람을 맞추든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해서 잘 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는 확실한 안정, 외부의 확실한 안정을 통해서 큰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서 현실 원리를 대체하는 것이 바로 자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자아는 또 바깥의 세계를 알아야 돼. 그래서 바깥의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각하고 또 의식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 이 전체성 안에서 외부와 내부의 자극들을 다 수용해가면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몸에서 뇌가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인지의식 체계가 바로 자아가 하는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죠. 외부 세계를 관찰해. 예쁜 여자가 지나가네. 남자들 눈 돌아가잖아요. 자, 그러면 충동적으로 어떻게? 가서 대시를 한다든지 막 다가갈 수 있잖아. 그런데 그때 자아가 건강한 사람은 야, 지금 이 행동이 현실적으로 용납되는 거야? 나 여기서 해도 돼? 그러면서 이 과거의 뉴스 기사 뭐 이런 기사들을 머릿속에 이제 기억의 흔적들 남아있는 것을 띄워요. 야, 미투 사건 얼마 안 됐잖아.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뭐 권력 있는 사람들 그냥 한 방에 가더라.
이러면 안 되잖아. 이 현실적인 것들을 검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종합하고 단위화하고 조직해서 이성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자아가 하는 역할이다. 외부 세계를 잘 분별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겠어. 이건 안 되잖아. 이런 것들을 계속 분별하고 현실성을 검사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자아가 힘이 없으면 외부 세계는 강해. 그런데 내가 자아가 힘이 없어. 그러면 실제적인 불안을 느끼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외부의 위험 요인이 너무 강하면 위협적으로 느끼면서 실제적인 불안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불안 예기의 상태다라고 프로이트는 말하거든요.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사형 집행 전에 나 죽어, 이제 목 잘려, 요때 느끼는 이 감각적으로 민감하게 막 예민해 있는 상태, 뭐 운동신경적으로 긴장된 상태, 막 땀을 뻘뻘뻘 흘린다든지 아니면 심장이 벌렁벌렁 한다든지. 그런데 이제 아이들도 이런 실제적인 외부의 위협 때문에 이런 자아가 건강하지 못할 땐 이런 불안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 엄마가 없어. 아이가 미친 듯이 막 울잖아요.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면서 금쪽 같은 내 새끼 보면 아이가 막 엄마한테 전화하고 욕하면서 막 찾아다니고 하는 것들이 이런 불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불안을 이해를 못하니까 담아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런 불안 얘기가 뜨면 이 옛날의 충격적인 경험이 계속 반복되면서 새로운 경험과 맞아 떨어지면서 우리가 방어를 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친정아버지가 10시쯤에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그 후에 10시만 되면 전화벨이 울리면, 저녁 때만 되면 전화벨이 울리면 가슴이 쿵쿵 떨어지는 거예요. 그 연락 받았던 그게 소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위협의 상태라고 느껴지는 거지. 그것이 전해졌을 때 건드려지면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전화를 남편한테 아니면 아이한테 받아봐. 어떻게? 나는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방어를 쳤던 거죠. 도망치거나 방어를 치게 된다. 근데 이게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감정적으로 둔감한 상태가 돼서 심리적인 무력감을 느낀대. 이거는 말 그대로 자아가 붕괴되는 느낌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게 자아 역할인데 이 자아가 힘이 없을 때는 이렇게까지 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초자아 얘기예요. 자아의 관찰하는 신급이 분리가 된다. 자아로부터.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면 처음에는 이드에서 현실과 살아야 되니까 자아가 생겨났잖아요. 자아라는 신급이 생겨났는데 이제 자아가 현실과 살아야 돼서 이 관계를 하다 보니까 이 현실에도 맞춰야 되고 이드에도 맞춰야 되고 하는 역할이 자아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이 자아에서 어떤 신급이 분리가 되냐면 이 초자아의 신급이 분리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자아, 초자아, 이드 하니까 원래부터 딱딱 3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프로이트가 분리되어져 가는 과정을 인간의 발달 단계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아는 양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나는 이 자아가 관찰하는 신급에 분리된 게 바로 초자아라고 부르겠어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초자아는 언제 만들어질까요? 네, 정답이 나왔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상속자래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단계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하면 선생님들 뭐가 처음에 딱 뜨시죠? 안 돼! 네. 엄마 갖고 싶어! 근데 안 돼! 내 거야! 안 돼! 엄마는 아빠 거야! 이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리비도에 집중했던 이 엄마를 포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포기하는 대신에 보상으로 뭘 받냐면 아빠와 동일시를 하게 되는 거죠. 이성 부모와 동일시를 하면서 힘 있는 아빠 내가 동일시하면서 아빠처럼 돼야지. 이게 이제 하면서 계속 내면화되면서 초자아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좀 아쉽게도 사랑이 넘치는 부모의 이 행동들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부모의 강함, 엄격함, 금지, 처벌 이런 기능들만 초자아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자아하면 선생님들 딱 뭐가 뜨세요? 안 돼! 하지마! 이게 뜻이잖아요. 이게 내면화됐기 때문이다. 그러면 저는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엄격하고 무섭지 않았어요. 근데 왜 나는 초자아가 강해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부모에 대한 이 공격성이
부여된 것이다. 내 자신의 것이 공격성이 부여되면서 이 내면화되는 초자 안에 이 강하고 엄격하고 금지 처벌로 가득한 초자아를 형성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초자아는 그러면 부모가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면 형성이 된다? 결과가 아니라고 들으셨죠? 네. 그래서 부모의 초자아가 바로 유전되는 거라고 얘기해요. 애는 왜 초자아가 이렇게 강해? 우리 엄마가, 우리 할머니가 이게 초자아가 강했다고. 자, 그럼 내가 바뀌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그쵸. 밑에 애들도 바뀐다는, 사람들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초자아에 따라서 그 아이의 초자아가 형성이 되고, 그것은 전통과 세대를 넘어서 가치를 계승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초자아의 역할이 뭐냐? 초자아의 속성은 자기를 관찰하고 양심의 소리를 내게 하고 이상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도록 하는 게 초자아의 속성인데,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자아는 매우 엄격한, 계속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초자아로부터 계속 엄격하게 감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자아가 아까 우리 1번, 2번에서 나왔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들한테도 치여서 이들 조절 잘해야지. 초자아도 막 현실 원리도 하니까 현실 원리에서도 잘 맞춰야지. 이 두 가지를 잘 맞춰야 되는 역할로 탈탈 털려서 기진맥진하고 있어. 근데 봐줘요, 안 봐줘요? 알짤없어요. 일정한 규범 안에서 이것대로 안 돼? 안 지켜져? 그러면은 야, 너 왜 그랬어? 그럴 수 있니? 너 그치, 너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열등감과 죄의식 같은 긴장감으로 자아를 계속 벌한다는 거예요. 이 조금 내가 어느 정도로 힘들잖아, 이렇게 목소리를 조금 자아가 힘을 가지고 내면 그냥 버틸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면 또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거죠. 끊임없이 양심의 소리로 나를 비난하고, 아까 그 얘기는 하지 말았어야지. 집에 가서 계속 후회를 하고 있는 거지. 이 얘기는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했을까? 이 행동 하지 말았어야, 여기까지 멈췄어야 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누가 밖에서 그래요? 밖에서 안 그래. 내 안에서 나한테 내가 그래. 그래서 이 무력한 자에게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내면서 계속 도덕적 죄의식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초자아 없어야 될까요? 균형 맞추기 위해서는 있어야 돼. 자, 이 초자를 중재하는 자아가 잘 감당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 감당이 안 될 때 이 양심의 불안이 올라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죄의식 같은 것들 때문에 이 양심의 불안이 올라오면 우울증적 발작 같은 것들이 그 양심의 불안의 한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프로이트가 자아가 너무 불쌍한가 봐요. 불쌍한 자아를 이 초자아가 엄격하게 모욕하고 굴욕을 주고 계속 학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우울증적 발작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초자아에 또 다른 이면이 있어요. 이 자아 이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아 이상이라는 건, 우리 아이들은 엄마가 완벽해. 우리 부모님이 완벽해. 어릴 때 이런 표상을 갖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나도 완벽해질 거야. 나 완벽해야 돼. 완벽하게 성취할 거야.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가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좀 희망적이죠. 그래서 자아가, 야, 지금은 네가 요 작은 그룹에서 강의를 하지만, 야, 많은 사람 앞에서 너 좀 있으면 강의하게 될 거야. 지금은 별로, 지금 불안하잖아? 네가 하는 일들이 잘 안 될 것 같고 불안하잖아? 그런데 너가 지금 교수가 되고 싶다고 하잖아. 그 교수가 되기 위해서 이 과정 가야 되잖아. 좀만 참아봐. 그러면 교수 될 수 있어. 선생님들 뭐가 되고 싶으세요? 그 꿈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계속, 조금만 이 과정 버티면,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이것들로 계속 초자아를 조정하고, 자아 이상을 운반하는 것이 바로 자아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드의 충동지를 받는 게 바로 자아고, 또 초자아의 옥죄임을 받고, 또 현실로부터 거부를 당하는 게 자아다. 그런데 자아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조화롭게, 서로, 이드 초자아 현실은 방향이 다 달라요. 힘이 다 다른 방향으로 잡아당겨. 그럼 자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분열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통합해야 되는 것이 바로 자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자, 참 힘들겠죠? 그래서
엄마들 힘들겠다. 자, 조직의 중간 지도자 힘들겠다라고 이 마음이 그냥 절로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자아, 초자아, 이드는 이렇게 완전히 따로 분리돼서 이분법적으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뚜렷한 경계선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뚜렷한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가득한 이드라는 부분 있잖아요. 이드라는 큰 무의식적인 부분은 자아하고 딱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드가 있던 자리에 자아에 힘을 주고 자아를 계속 키워줌, 강화해줌으로 인해서 이드 부분은 자아가 더 차지할 수 있도록, 간척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네덜란드 북부에 있는 바다를 예시를 들어요. 자위더르만을 소개하는데 이 자위더르만의 이 바다를 이 사람들이 간척했단 말이에요. 이 간척했다는 게 이 충동으로 가득한, 이드로 가득한 이 바다. 이 바다를 어떻게 해요? 문화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농지로 만들기 위해서 간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색깔 있는 부분 보시면 이 부분들을 간척한 거거든요. 이렇게 자아의 영역을 확장해야 된다라고 프로이트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바다와 이제 이쪽 반대쪽에 육지로 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 자아가 이드 있던 곳에 자아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충동으로 가득 차요. 인간의 발달 단계 아이들 보면 이드로 더 가득 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냐면 자아가 힘을 얻고 자아가 계속 그 이드의 부분을 차지해가면서 문화적인 인간, 사회에서 원하는 인간, 승화된 인간으로 성숙해 가야 한다라고 프로이트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의 마치겠습니다.